반찬 가게 딸이면 반찬값은 안 들겠네. 밥만 있으면 되지. 반찬은 평생 퍼다 먹으면 되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딱 보시더니 이러셨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결혼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29 박서진입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아시죠? 거기서 옹기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옹기반찬 엄마 손맛 그대로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25년째 비바람을 버텨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선옥 씨 올해 56, 손이 거칠어요. 마늘 까고 고추 다지고 젓갈 버무리느라 손톱 밑엔 늘 양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하루는 새벽 3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지신대요. 25년을 그렇게 사시니까 몸이 그냥 기억한다고. 새벽 시장, 생선 비린내와 채소 풀 냄새가 뒤섞인 그 속에서 어머니는 오늘 팔 재료를 고르십니다. 사장님, 이 무싱싱해요? 아이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야. 선옥 씨한테는 좋은 것만 주지. 시장 상인들이 어머니 이름을 다 압니다. 그분들도 어머니와 함께 늙으신 겁니다. 장을 다 보면 새벽 5시, 반찬 볶는 냄새가 골목 전체로 퍼집니다. 아, 옹기 반찬에서 반찬 볶는 냄새 나네. 이제 7시 됐나 보다. 저희 가게는 동네 시계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 박진수 씨 올해 60. 원래는 자동차 부품 공장 기술자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셨대요. 10년 전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 기계에 한쪽 다리가 끼었고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어요. 그 뒤로 공장은 못 나가시고 가게 앞에 앉아 계산 정도만 도와주십니다. 어머니 새벽에 나가실 때 아버지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세요. 오늘 많이 춥대. 목도리 해.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매일 그러십니다. 10년째. 어릴 때는 솔직히 우리 집이 부끄러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복에서 마늘 냄새가 났거든요. 야, 서진이 옷에서 김치 냄새 나. 마늘 찐내 나. 재수 없어. 애들이 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맨날 반찬 만들어?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서진아, 미안해.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빨래 더 자주 할게.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교복을 손빨래 하시는 걸 봤습니다. 새벽 1시, 내일 또 3시 반에 일어나셔야 하는데 비눗물에 손을 담그고 박박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집안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서진아, 너희 부모님 뭐 하셔? 그냥 자영업이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반찬 가게 한다고 말하기가 왠지 창피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졸업하면 대기업 취직하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시장 안 보내야지. 그게 목표였습니다. 4학년 때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붙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면접 이틀 전이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습니다. 손목에 보호대를 감고 파김치를 썰고 계셨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어깨가 좁아지셨고 머리카락에 흰 게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 서진아 왔어? 밥 먹었어? 엄마, 나 면접 안 볼래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나 회사 안 다닐래요. 우리 반찬 가게 같이 할래요.
어머니가 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서진아, 이 일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손도 거칠어지고 냄새도 배고 넌 좋은데 취직해서 편하게 살아.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나 엄마 딸이에요. 엄마 혼자 새벽 시장 가는 거 이제 못 보겠어요.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저희 둘 다 울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큰 선택이었습니다. 대기업 포기하고 반찬가게 딸로 살기로 했습니다. 후회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듭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옷에서 반찬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나란히 반찬 만들 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합니다. 남자친구 한지훈.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훈이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경영학 수업 조별과제로 같은 팀이 됐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80cm 정도 키에 말투가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조별과제 끝나고 밥 한번 먹자고 하더군요. 서진 씨, 과제하느라 고생했는데 밥 한 끼 사도 돼요? 지훈이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경영학 수업은 교양으로 들은 거였습니다. 의대 공부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뭐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성실하고 야망도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건 대학교 3학년 때, 3년이면 꽤 긴 시간이지요. 그 사이 지훈이는 의대 졸업하고 인턴 끝내고 레지던트가 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내과. 바쁜 부서라 밤새 병원에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당직이야? 응, 미안해. 주말에 꼭 시간 낼게. 바쁜 건 알았으니까 더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훈이가 저희 가게에 처음 온 건 연애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당직 끝나고 새벽에 집 가는 길이었대요. 서진아, 나 너희 가게 앞이야. 혹시 반찬 살 수 있어? 새벽 6시 어머니가 막 반찬을 진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가게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지훈이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집밥 냄새 난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장조림, 멸치볶음, 깍두기를 싸주셨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아이고, 뭔 돈이야. 우리 서진이 남자친구인데. 그냥 가져가. 아니에요, 어머님. 돈 드릴게요. 지훈이가 지갑을 꺼냈지만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됐어, 됐어. 맛있게 먹어. 젊은 사람이 밥을 잘 먹어야지.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자주 와서 저희 가게 반찬을 사갔습니다. 어머님, 이 계란말이 진짜 맛있어요. 당직실에서 먹으면 힘이 나요. 그래, 그럼 더 싸줄게.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어머니가 지훈이를 예뻐하셨습니다. 서진아, 지훈이 괜찮은 애다. 의사 된다면서?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라면 저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연애 3년 차 되던 봄, 지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긴장돼 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가 했습니다. 설마 헤어지자는 건 아니겠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가 커피를 시키더니 뜸을 들이더군요. 서진아. 응. 우리 엄마가. 응. 상견례 하자고 하셔. 잠깐 멍해졌습니다. 상견례?
응. 이제 결혼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자고. 양가 부모님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고.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 너희 어머니가? 응. 너희 부모님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네에서 상견례 하자고 해요.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정말? 드디어? 네. 아이고, 좋다. 우리 서진이 시집 가는구나.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훈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아버지는 동네에서 내과하시고요. 어머니는 약사세요. 약국 3개 운영하신대요. 아버지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의사의 약사. 왜요, 아빠? 아니, 그냥. 우리랑은 좀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아서. 아빠, 지훈이는 안 그래요. 우리 가게도 좋아하고 엄마 반찬도 맛있다고 하고. 그래, 지훈이는 그렇겠지. 근데 부모님은 어떨지 모르는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치셨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만나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해. 우리 서진이가 좋다고 하는 집안인데 좋은 분들이시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상견례 장소 잡혔어? 어디? 서울 심선호텔 37층. 프렌치 레스토랑이야. 우리 엄마가 예약하셨어. 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사진이 나오더군요. 코스 요리 1인 18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훈아, 여기 좀 비싸지 않아? 괜찮아. 우리 엄마가 대접하신다고 했어.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안 쓰일 리가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상견례 장소가요. 서울 호텔 레스토랑이래요. 호텔? 레스토랑? 네. 프렌치 코스 요리하는데요.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런 데는 엄마가 가도 되나? 왜요? 그런 고급 식당은 가본 적이 없어서 포크 쓰는 법도 모르고 옷도 변변한 게 없고.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20년 넘게 손님들 상 차려주셨잖아요. 호텔이라고 못 가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근데 눈가에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지훈이 부모님한테 창피 주면 안 되는데. 엄마, 괜찮아요. 우리 그냥 우리답게 가면 돼요. 상견례 아침, 어머니가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서진아, 이거 입어도 될까? 네이비색 정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 결혼식 하객으로 갈 때 산 거였습니다. 엄마, 예뻐요. 그거 입으세요.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아버지도 양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다리 다친 뒤로 양복 입을 일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여보, 나 좀 살 빠진 것 같아. 바지가 헐렁해. 그래도 멋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옷매무새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테이블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미 지훈이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지훈이 어머니, 그리고 지훈이 누나 부부까지 5명이었습니다. 저희는 3명이었고요. 지훈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이 엄마입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천천히 저희 부모님을 훑어보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악수도 없었습니다. 환한 웃음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쪽에, 지훈이 가족은 맞은편에. 테이블이 넓어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나눠주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적혀 있고 영어 설명이 작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메뉴판을 들고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어가며 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때 지훈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코스 요리는 처음이시죠? 어머니가 고개를 드시며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런 좋은 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살짝 웃으셨습니다. 근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옆에 앉은 지훈이 누나가 말을 받았습니다. 여기 포크랑 나이프가 코스마다 달라요. 바깥쪽부터 쓰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은 친절했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묘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를 테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테이블 밑에서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왔는데 작은 접시에 뭔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포크를 드셨다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포크를 들고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따라 하셨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지훈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뭔가를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아버지가 말씀을 이끄셨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래 하셨네요. 네. 아내가 주로 하고요. 저는 몸이 좀 불편해서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크게 나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훈이 어머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반찬 가게요?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럼 늘 반찬을 만드시겠네요. 김치, 청국장 같은 거.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네, 새벽부터 만들다 보니까요. 냄새가 좀 배긴 해요. 아이고. 지훈이 어머니가 코를 살짝 찡그리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바로 민원 들어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는 오래된 상가주택이라서요. 오히려 이웃분들이 그 냄새 좋아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이 누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솔직히 그런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냄새 나는 일이요. 지훈이 친구들 집안은요. 다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집안이거든요. 반찬 가게는 좀 생소하긴 해요. 숨을 참았습니다. 생소하다. 그 말이 이상하다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살짝 붉어지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참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테이블보 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부끄러워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고 스테이크였습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나이프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의사가 되면요.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병원장 부인들, 의료진 가족들, 와인을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모임에 같이 다녀야 하거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대학 나왔고요. 사회생활도 해봤어요. 어떤 자리든 예의 지킬 수 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포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과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격이요? 네. 의사 집안, 약사 집안이잖아요. 저희는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 수준이고. 지훈이 누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지훈이가 의사 되면요. 주변에서 속에 들어오는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장 딸, 판사 집안, 대기업 집안. 솔직히 반찬가게 집안은 처음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지훈이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이고,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반찬가게 딸이면 반찬값은 안 들겠네요. 밥만 있으면 되겠어요. 반찬은 평생 퍼다 먹으면 되니까. 웃으셨습니다. 농담처럼. 근데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 밑까지 뛰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그 손을. 어머님. 지훈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시장 가세요. 마늘 까고 나물 다듬고 반찬 볶으세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요. 25년 동안 하루도 안 쉬셨어요. 아이들 도시락에 들어갈 반찬, 맞벌이 부부 저녁 밥상에 올라갈 반찬, 혼자 사시는 할머니 드실 반찬, 그걸 만드시는 게요. 그렇게 우스운 일인가요? 지훈이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요. 반찬이나 퍼다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게요. 어른이 할 말인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나 진짜 가만 안 있을게.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 볼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 이 자리에서요. 당신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게요. 이미 답인 것 같아요. 지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아, 무슨 뜻이야?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요.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요. 어머니가 말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도 일어나셨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훈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잠깐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자리에 어머니랑 나란히 앉고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호텔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면 어떡하니? 어머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3년을 사귄 사람인데 너무 충동적이었나? 그런데 어머니 떨리는 어깨를 보니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훈이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참으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옹기 반찬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차양막에 초록색 글씨. 그게 갑자기 너무 반가웠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 엄마가 반찬 가게 안 했으면요. 너도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마늘 냄새가 나는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25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린 손. 엄마가 이 일 하셔서요. 나는 밥 굶은 적 없었어요.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대학도 갔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요, 내 평생 자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지훈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잘한 거 맞을까? 핸드폰에 지훈이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서진아, 전화 좀 받아. 진짜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답장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수하는 소리, 옷 입는 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어머니가 오늘도 시장에 가시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게를 지켜야겠다. 엄마처럼 묵묵히 정직하게. 챕터 4.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멸치볶음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엄마, 나도 할게요. 괜찮아. 너 피곤할 텐데 좀 더 자. 아니에요. 같이 할래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이 부어 있으셨습니다. 밤새 우셨나 봅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멸치 냄새, 마늘 냄새. 그 냄새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이한테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서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진짜 미안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기회 한 번만 줘.
답장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지훈이가 가게 앞에 왔습니다. 저녁 가게 문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성이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왔어요?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 진짜 반성했어. 그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게.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응.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비웃을 때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거, 미안해. 나도 당황해서. 당황했다고요? 쓰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요. 우리 엄마 반찬이 얼마나 맛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진심이었어. 근데 왜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요. 그 존경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훈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 당신 행동은요, 충분히 답을 줬어요. 지훈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아, 한 번만. 안녕히 가세요.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이가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3년이나 사귄 사람이니까요.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랑 갔던 곳들, 나눴던 얘기들. 그런데 시간이 약이더군요. 점점 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온라인으로도 팔아보면 어때요? 온라인? 그게 뭔데? 인터넷으로 주문받는 거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런 거 엄마는 몰라. 내가 할게요. 엄마는 반찬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옹기 반찬이라고 반찬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만드시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새벽 시장 가시는 모습, 마늘 까시는 모습, 장조림 끓이시는 모습.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팔로워가 10명, 20명.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올렸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서 저희 가게가 소개됐거든요. 옹기 반찬 아세요? 거기 장조림 진짜 맛있어요. 새벽부터 직접 다 만드신대요. 거기 사장님이 진짜 정이 많으세요. 반찬 사러 가면 항상 덤 주시더라고요.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문이 하루에 2~3건이던 게 10건, 20건으로 늘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서진아, 요즘 왜 이렇게 주문이 많아? 엄마 반찬이 맛있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손이 모자라겠다. 내가 더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더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바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오후 4시쯤 가게가 좀 한산할 때였습니다. 남자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30 정도.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 안녕하세요. 반찬 좀 사려고요. 네, 어서 오세요. 진열된 반찬을 둘러보시더군요.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오늘 장조림이 잘 됐어요.
멸치볶음도 고소하게 나왔고요. 그럼 둘 다 주세요. 계란말이도요. 반찬을 싸드렸습니다. 계산하시면서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여기 새벽부터 직접 다 만드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시장 다녀오셔서 아침부터 만드세요. 와, 대단하시다.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데 없거든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이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항상 비슷한 시간에, 오후 4시쯤, 반찬 사시면서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가 맛있어요? 오징어 볶음 새로 했어요. 매콤하게 잘 됐어요. 그럼 그거 주세요.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 여기 근처 초등학교에서 일해요. 교사예요. 아, 그래요? 우리 반 애들 중에요. 아침 못 먹고 오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요. 아침에 부모님이 먼저 출근하시면 애들이 밥을 굶고 와요. 표정이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여기서 반찬 사다가 그 애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직접요? 네. 애들이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뭐라도 먹여야 해서요. 그 말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이름이 정민우라고 했습니다. 올해 32살, 초등학교 교사 7년 차. 학생들 얘기할 때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실 때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주세요. 어머니도 민우 씨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왔어요? 오늘 깍두기 잘 됐어요. 이거 더 담아줄게. 어머님, 매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뭐려? 맛있게 먹어요. 어머니가 반찬 담으시면서 저를 슬쩍 보셨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가 평소보다 좀 일찍 오셨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요. 반찬을 고르시다가 잠깐 멈추시더군요. 서진 씨. 네. 혹시 시간 되시면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잠깐 당황했습니다. 커피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우 씨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심장이 좀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커피를 시키더니 잠깐 뜸을 들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긴장했습니다. 저요, 서진 씨한테 관심이 있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찬이 맛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요. 서진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모습도요. 손님들한테 친절하신 모습도요. 다 좋아 보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민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건요. 서진 씨가 그 일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요? 네. 반찬 가게요. 민우 씨가 웃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냄새나고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번다고. 근데 서진 씨는요. 어머님이랑 같이 새벽부터 일하면서도요. 한 번도 힘들다고 불평 안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게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진 씨, 저는요. 이 반찬 냄새가요.
이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냄새라고 생각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저랑 같이요. 이 냄새 나는 인생을 걸어가 주실래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응?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누군데? 민우 씨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이구나. 엄마도 좋더라, 그 사람. 진짜요? 응. 눈이 맑더라고. 사람 좋아 보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네. 이번에는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랑 민우 씨는 잘 사귀고 있습니다. 민우 씨는 자주 가게에 옵니다. 어머니 일도 도와주시고 아버지랑 술도 한잔 하시고 우리 가족을 정말 좋아해 주십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진 씨 어머님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요? 25년 동안 이 일하시면서요. 이 동네 사람들 밥상을 지켜오신 거잖아요. 그건 그냥 반찬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요. 정직하게 정성껏 만드는 거요. 그런 삶이요.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지훈이는 입으로만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는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5. 민우 씨랑 사귄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혼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시장에 가셨습니다. 부족한 재료 사러. 그때 가게 앞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그늘져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대답 안 했습니다. 나야. 지훈이. 알아요. 왜 왔어요? 지훈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너 보고 싶었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2년 만에요? 갑자기 보고 싶었어요? 아니, 계속 생각했어. 근데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지훈이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많이 안 변했다. 그때 내가 여기서 반찬 사갔잖아. 어머님이 항상 덤으로 더 주셨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진아. 지훈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 5성급 호텔 레스토랑, 그 사람 어머니가 한 말. 반찬 가게 딸이면 반찬값은 안 들겠네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던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응.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비웃었을 때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훈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내가 정말 후회해. 그때 내가 나섰어야 했어. 후회한다고요? 응. 진짜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후회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요. 그 순간에 뭘 했느냐예요. 당신은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지훈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아, 나 변했어.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지훈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지금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요.
그건 진짜 나를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후회가 남아서예요? 지훈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네요. 서진아. 근데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지훈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네. 누군데?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을요. 진짜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조건이 좋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건이요? 응. 뭐 하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지훈이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선생님? 네. 그 사람이 나보다 뭐가 좋은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조건 말고요. 마음으로 따지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반찬 만드는 거요. 대단하다고 해요. 진심으로요. 이 반찬 냄새가요.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냄새라고 해요. 그게요. 조건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훈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네. 내가 늦었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었어요. 지훈이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련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 씨가 가게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면서 오늘 뭐가 맛있어요? 민우 씨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서진 씨?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고 있잖아요. 민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옛날 남자친구가 왔었어요. 민우 씨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민우 씨가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요. 훨씬 좋으니까요. 민우 씨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진 씨, 민우 씨는요. 우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봐주잖아요. 그게 저한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나도요. 서진 씨가 제일 좋아요. 그로부터 4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우 씨가 상견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서진 씨,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래요? 솔직히 좀 긴장됐습니다. 2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요. 서진 씨네 가게 반찬 벌써 드셔봤어요. 네. 제가 사다 드렸거든요. 진짜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며느리 복 터졌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동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정갈한 곳이었습니다. 민우 씨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웃음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따뜻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엄마입니다. 민우 씨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민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찬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악수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2년 전 상견례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대단하세요. 25년 동안 새벽마다 일하셨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뭐려.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서진이도 함께 한다면서요? 효녀네요, 효녀. 저희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서진이가요. 좋은데 취직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랑 같이 하겠다고.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민우 씨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민우가 복 받은 거예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민우 씨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묵하신 분이었거든요. 사돈 어른. 네. 저도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래요? 네. 기계 만지는 일이었어요. 손에 기름때가 안 지워졌어요. 근데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직하게 일한 거니까요. 저희 아버지 눈이 빨개지셨습니다. 맞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건데요. 부끄러울 게 없지요. 두 아버지가 서로 쳐다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울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 오늘 상견례요. 2년 전이랑 너무 다르더라. 그때는요.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어. 우리가 반찬 가게 한다고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엄마가 떳떳했어. 저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떳떳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엄마를 무시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효녀야. 진짜 효녀. 저는 2년 전 상견례에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손이 떨리는 걸 보면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일어선 게 잘한 거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민우 씨를 못 만났을 겁니다.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요.